요즘 AI 얘기 정말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요,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이 AI를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새로운 기술 정도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마주하는 외계지능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오늘 하라리의 이 충격적인 통찰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상에 진짜 경쟁자가 나타났다. 와,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이 지구의 지배자가 더는 우리 인간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만 년 만에 처음으로요. 우리보다 더 똑똑할지도 모르는 존재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물론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그래도 AI는 결국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냥 좀 더 똑똑해진 도구일 뿐이지 뭐 그렇게까지. 하지만 하라리는 바로 이 생각이야말로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착각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자, 그럼 도구랑 에이전트, 이게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한번 보시죠. 인쇄기, 우리가 명령을 해야만 움직이죠. 원자폭탄, 당연히 누군가 버튼을 눌러야 터집니다. 이건 전부 인간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지만 AI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 바로 에이전트라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고 심지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랄까, 주체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AI는 인류가 만들어낸 최초의 에이전트라는 거. 우리가 시키지 않은 일을 스스로 할 수 있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와 경쟁까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온 그 어떤 발명품과도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네, 그럼 이런 생각이 바로 드실 거예요. 아니, 그렇게 대단하면 그냥 처음부터 착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죠. 이걸 전문 용어로는 AI 정렬이라고도 하는데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하라리가 진짜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는데 바로 우리 아이들 키우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한테 얘야 거짓말은 나쁜 거야 라고 100번, 1000번 말해줘요. 그런데 정작 부모인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슬쩍 거짓말하는 걸 아이가 봤어요. 그럼 아이는 뭘 배울까요? 우리의 말을 배울까요? 행동을 배울까요? 당연히 행동을 배우죠. 아, 거짓말을 해도 되는구나. 오히려 이득이네. 하고 배우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AI도 결국엔 아이랑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AI한테 아무리 선하게 행동해라, 인류를 위해 봉사해라 같은 착한 규칙들을 코드로 막 입력해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AI가 배우는 데이터, 즉 우리 인간 세상 자체가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면 AI는 과연 뭘 보고 배울까요? 결국 우리를 똑같이 닮아서 아주 교활하고 경쟁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하라리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맞아요. 근데 솔직히 망해서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삶에 AI가 그렇게 큰 영향을 주나 하면 아직은 잘 모르겠죠. 많은 전문가들도 아직은 초기 단계다라고 말하고요. 하지만 하라리는 바로 지금이 거대한 변화가 오기 직전에 그야말로 폭풍 전야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라리는 이걸 산업혁명에 비유하는데요. 이게 아주 절묘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1835년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5년 전에 막 철도가 깔렸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가 달라졌지? 그냥 좀 시끄럽고 빠른 마차가 생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50년도 안 돼서 세상은 정말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죠. 지금 우리가 AI를 보면서 에이, 아직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1835년의 그 사람들과 똑같은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라리는 특히 정보와 언어가 핵심인 분야들을 지목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 인간보다 훨씬 더 복잡한 금융시장을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겠죠? 심지어는 종교까지요. 세상의 모든 경전을 통달해서 인간 성직자보다 더 깊이 있는 해석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백 명은 자신의 가장 깊은 고민을 AI 상담사에게 털어놓고 있죠.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라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거든요. AI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는 기술 발전 속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진짜 문제는 훨씬 더 근본적인 곳,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하라리는 여기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일 수 있는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바로 AI를 디지털 이민자에 빗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민자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일자리를 뺏길 거야, 우리 문화를 바꿔놓을 거야 같은 거요. 그런데 AI라는 이 새로운 이민자는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히 우리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인간은 상상조차 못하는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독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문화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실질적인 통치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섬뜩한 비유 아닌가요? 이 문장에 하라리의 결론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AI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무슨 마법 지팡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사회의 모습을 아주 투명하게 비추고 더 크게 증폭시키는 거울에 가깝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서로를 믿지 못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세상에서 태어난 AI가 과연 평화롭고 자비로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AI라는 이 어마어마한 기술 문제를 푸는 열쇠가 역설적이게도 기술이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것, 바로 신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끼리 서로를 믿고 협력하지 못하면 우리가 만든 지능 역시 서로를 믿지 못하고 끝없이 경쟁하게 될 뿐이라는 거죠. 결국 하라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기술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의심하고 속이고 경쟁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AI라는 거울에 비춰줄 것인가? 아니면 그 거울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신뢰하는 법부터 배울 것인가? 어쩌면 인공지능의 미래는 우리 인류가 얼마나 성숙해지느냐에 달린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우리가 매일 쓰는 웹브라우저가 사실은 나만의 똑똑한 개인 비서가 된다면요? 매일같이 반복하는 클릭, 검색, 복사 붙여넣기 같은 귀찮은 일들을 전부 대신해주는 거죠. 오늘 바로 그 놀라운 변화의 시작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브라우저가 더 이상 내가 시키는 것만 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읽고 알아서 척척 일하는 팀원이 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정말 귀찮은 온라인 장보기를 단 한마디로 끝내버릴 수 있다면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파게티 재료 찾아서 장바구니에 담아줘. 이게 끝입니다. 그럼 브라우저가 알아서 온라인 마켓을 돌아다니면서 재료를 싹 찾아내요. 심지어 뭐 하나가 품절이면 센스 있게 비슷한 다른 제품까지 찾아서 장바구니에 담아주죠. 우리가 했다면 수십 번은 클릭했을 그 모든 과정이 정말 단 한 번의 명령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바로 이 마법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그 이름이 바로 퍼플렉시티사에서 만든 코멧입니다. 뭐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고요. 우리한테 익숙한 크롬 브라우저랑 같은 오픈소스, 그러니까 크로미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코멧은 그냥 AI 기능을 좀 추가한 브라우저, 이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웹을 사용하는 방식, 그 판 자체를 바꾸는 새로운 종류의 도구라고 봐야 해요. 지금까지 브라우저가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직접 몰아야 하는 자동차였다면 이제는 우리를 돕는 똑똑한 비서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개념이 바로 에이전트적 브라우저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요. 나의 최종 목표만 딱 알려주면 그 복잡한 중간 과정을 자기가 알아서 다 처리해주는 AI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일이 어떻게 할지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엇을 원하는지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기존 브라우저는 우리가 직접 운전해야 하는 자동차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 에이전트적 브라우저는 목적지만 말하면 알아서 데려다주는 운전기사와 같은 거죠. 클릭하고 검색하고 이런 세세한 명령이 아니라 그냥 저녁 8시에 강남역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 하나 예약해줘. 이렇게 최종 목표를 똑 던져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똑똑한 운전기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디지털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정말 말 그대로 디지털 개인 비서가 생기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면 밤새 쌓인 긴 기사나 유튜브 영상들을 요약해서 보고받고요. 밀린 이메일 답장 초안을 쓰게 시키거나 회의 일정을 잡으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다 문득 예전에 찾아봤던 그 자료 뭐였더라? 하고 물어보면 내 모든 검색 기록을 뒤져서 딱 찾아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요.
지난주에 내가 본 EBS 다큐멘터리들 싹 정리해줘 라고 말하면 내 유튜브 시청 기록을 순식간에 분석해서 제목, 핵심 요약, 그리고 다시 볼 수 있는 링크까지 표로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머릿속에 그냥 흩어져 있던 정보 조각들이 순식간에 의미 있는 자료로 재탄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도 있어요. 정보를 찾고, 요약하고, 심지어 그 결과를 이메일로 보내는 것까지. 예전 같으면 여러 앱과 창을 정신없이 오가야 했던 이 복잡한 업무가 이제는 정말 단 한 문장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워크플로우 자동화의 진짜 무서운 점이죠. 자, 이제 일상적인 작업을 넘어서 커밋이 가진 진짜 잠재력, 그러니까 좀 더 복잡하고 강력한 고급 자동화 기능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평소에 수십 개씩 탭을 띄워놓고 일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귀가 쏠깃하실 거예요. 정신없이 켜놓은 중복 탭들은 알아서 정리해주고요. 여러 탭을 순서대로 돌면서 반복 작업을 대신해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탭 제목에 있는 정보를 긁어오거나 내가 자주 쓰는 명령어를 단축키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재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탭 for at about blank. 이게 무슨 암호 같죠? 이걸 입력하면 AI가 그 의도를 딱 파악하고 즉시 4개의 빈 탭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간결하고 축약된 지시까지 이해한다는 걸 보여주는 재미있는 예시죠. 여기서 더 나아가면 탭 제목에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AI를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탭 제목에 프로젝트 X라는 키워드를 붙여두면 나중에 프로젝트 X 탭들만 모아서 요약해줘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단순한 탭 관리가 이제 프로젝트 관리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흥미로운 미래를 봤는데요.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새로운 기술이 마주한 현실적인 문제들과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좀 더 큰 그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정말 높습니다. 보세요. 구글 크롬과 애플 사파리가 전 세계 브라우저 시장의 85%를 꽉 잡고 있거든요. 이 거대한 공룡들이 버티고 있는 시장에서 서용자를 데려온다는 건 정말 엄청난 도전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퍼플렉시티 혼자만 이런 도전을 하는 건 아닙니다. 더 브라우저 컴퍼니나 오페라 같은 경쟁사들도 이미 이 경쟁에 뛰어들었고요. 심지어 챗 GPT를 만든 오픈 AI도 브라우저를 개발 중이라는 소문이 계속 돌고 있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 변화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거대한 산업의 흐름이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성공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습니다. 과연 내 중요한 업무를 실수 없이 처리할 만큼 정확하고 믿을만한가? AI가 요약해준 정보만 보고 사람들이 더 이상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게 되면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야 하나? 또 해커가 AI를 속여서 악성 코드를 실행하게 할 순 없나? 이런 어려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하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 테스트에서 코메덱에 식당 예약을 시켰더니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사람한테 예약 확인 메일을 보내는 황당한 실수를 하기도 했답니다. 아직은 우리의 이 똑똑한 운전기사도 가끔 길을 헤맬 때가 있다는 뜻이겠죠. 이 변화는 단순히 우리 개개인의 브라우저 사용법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웹 생태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이야기죠. 만약 사람들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지 않고 AI가 요약해준 내용만 보게 된다면 지난 20년간 웹세상을 지배해온 검색 엔진 최적화, 즉 SEO의 모든 규칙이 뿌리부터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AI가 내 운전기사가 되어서 웹세상을 안내하는 시대, 이것이 과연 우리가 알던 웹 브라우징의 종말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시작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의 그 창작 과정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AI 크리에이티브 파트너, 핏핏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진짜 단순한 아이디어 하나가 어떻게 전문가급 마케팅 자료로 변신하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왜 내 디자인은 다 거기서 거기지? 하고요. 남들 다 쓰는 똑같은 템플릿에 갇혀있는 그런 느낌? 이게 사실 많은 소상공인이나 마케터, 또 크리에이터 분들이 딱 부딪히는 한계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요.
머릿속에 그냥 딱 떠오른 아이디어 하나로 그것도 단 몇 분 만에 전문가들이 만든 것 같은 그런 마케팅 자료 풀세트를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바로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제 뭐 기본 템플릿의 한계는 가볍게 뛰어넘는 거죠. AI 디자인의 혁명,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피핏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편집 툴 이런 게 아니에요. 피핏은요, 프롬프트나 링크 아니면 이미지 같은 아주 간단한 것만 던져주면 창작 과정 전체를 알아서 책임져주는 그런 AI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모든 브랜딩의 시작은 뭐니 해도 딱 눈에 띄는 그래픽이잖아요. 그럼 피핏이 이걸 어떻게, 그것도 즉석에서 만들어내는지 한번 볼까요? 이 피핏의 가능성은요, 진짜 상상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친근한 강아지 캐릭터가 있는 페페리스. 이렇게 글자 몇 개 쳤을 뿐인데 로고가 뚝딱 만들어지고요. 심지어 그냥 드레스 사진 한 장만 있으면 실제 모델이 입은 것 같은 그런 패션 화보까지 그냥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제가 진짜 놀란 건 바로 이 유연성이에요. 보통 템플릿 쓰면 편하긴 한데 좀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 편리함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저기 사진에 있는 수박 햄버거로 바꿔줘. 이렇게 말만 하면 진짜로 햄버거로 바꿔주는 그런 생성형 AI에 엄청난 힘을 합쳐놓은 거죠. 자, 그래픽은 이 정도고요. 그럼 다음은 뭘까요? 온라인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 가장 골치 아픈 게 바로 전문가가 찍은 것 같은 제품 사진이잖아요. 피핏은요, 이 문제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 줍니다. 뭐 비싼 스튜디오, 복잡한 장비 다 필요 없습니다. 딱 3단계면 끝나요. 그냥 가지고 있는 제품 이미지 올리고 원하는 배경을 글로 써주는 거죠. 예를 들면 햇살 좋은 해변에 놔줘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AI가 바로 여러 가지 고퀄리티 사진을 쫙 보여줍니다. 진짜 간단하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냥 책상 위에 툭 놓여있던 평범한 키보드 사진이었는데 순식간에 아주 세련된 조명에 분위기까지 갖춘 당장 광고에 써도 될 만한 이미지로 확 바뀌는 거죠. 와, 근데요, 피빗의 진짜 무서운 점은 사실 지금부터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바로 링크 하나 아니면 프롬프트 딱 한 줄만으로 완전한 마케팅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능, 이게 진짜거든요. 이 차이 한번 보세요. 와, 원래 영상 하나 만들려면 스크립트 짜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사운드 입히고 진짜 며칠은 꼬박 걸리잖아요. 그 복잡한 과정이 그냥 클릭 몇 번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피핏의 에이전트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정말 물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 판매 페이지 링크를 그냥 딱 붙여넣기만 하면 30초짜리 새 학기 맞이 마케팅 영상을 알아서 뚝딱 만들어줘요. 그것도 제품의 핵심 기능이나 장점을 속속 뽑아서 강조까지 해주면서요. 자, 그럼 이게 그냥 뻔한 제품 광고 영상만 만드는 기능일까요? 에이, 설마요. 피핏의 창의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훨씬 더 멀리 가요. 지금 보시는 이 대사,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비버 사진 딱 한 장으로 만든 영상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진짜로요. 이 사진 속 비버가 막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되어서 다른 숲속 동물들 앞에서 자기가 만든 댐에 대해 발표를 하는 거죠.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냥 고양이 사진 한 장으로 스페인어 하는 셰프를 만들 수도 있고요. 비타민 C 세럼 광고를 일본 시장에 맞게 그 나라 문화까지 고려해서 싹 바꿔주기도 합니다. 뭐 3D 로봇 셰프가 나오는 바이럴 영상이나 타임머신 같은 고전 소설을 위한 애니메이션 홍보 영상까지. 진짜 활용 범위가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이 모든 기능들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피핏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우리 옆에 딱 붙어있는 AI 크리에이티브 어시스턴트, 즉 조수가 되어준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AI가 우리의 창의성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는 거죠. 아이디어를 순식간에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더 완벽하게 다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속도와 퀄리티 둘 다 잡는 거죠.
결국 이 기술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바로 이거 아닐까요? 이렇게 강력한 도구가 당신 손에 쥐어졌는데 다음엔 대체 뭘 만드실 건가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는 시대가 아니라 무엇을 상상할지를 고민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가진 모든 정보랑 AI가 직접 대화를 나눈다. 상상이 가시나요? 오늘 바로 그 일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구글의 노트북 LM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정보를 다루는 방식을 아예 뒤바꿔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노트북 LM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면요. 먼저 우리가 요즘 AI 쓰면서 겪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봐야 해요. 바로 이걸 믿어도 되나? 하는 문제죠.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AI 챗봇한테 뭘 물어봤는데 막 인터넷에 있는 온갖 정보를 다 끌어오거나 심지어는 없는 말을 막 지어내서 황당했던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이런 걸 환각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답답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노트북 LM은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일반 AI가 그냥 온 인터넷을 막 돌아다니면서 답을 찾는다면요. 노트북 LM은 딱 여러분이 준 자료 안에서만 생각하고 답을 해요. 이게 바로 근거 기반, 그러니까 grounded AI의 핵심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가 볼 수 있는 세상이 딱 여러분이 업로드한 그 문서, 그 링크, 그 메모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딴 길로 셀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아까 말했던 그 환각 문제도 확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쓰기 시작하냐고요? 과정은 아주 간단해요. 딱 2단계면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여러분만의 지식 창고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뭘 넣을 수 있냐면요. 와, 진짜 거의 모든 걸 다 넣을 수 있어요. 딱딱한 PDF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은 기본이고요. 구글 문서나 슬라이드, 웹사이트 주소, 심지어는 유튜브 영상 링크를 넣으면 그 대본까지 쏙 뽑아와요. 말 그대로 여러분의 모든 지식을 그냥 한 군데로 다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딱 하나 아직 지원 안 하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파일. 이건 아직 안 되니까 참고하셔야겠어요. 자, 이렇게 나만의 지식 창고를 채웠다면 이제 진짜 마법이 시작됩니다. 이 자료들을 가지고 노트북 LM이 뭘 해주는지 한번 보시죠. 이제부터는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진짜 지식이 되는 순간이에요. 핵심적인 작동 방식은 정말 심플해요. 1단계 소스를 올린다. 2단계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3단계 통찰력을 얻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내 문서랑 직접 채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네, 바로 이 대화가 노트북 LM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키워드 검색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올려둔 논문 5개의 핵심 주장을 비교해주고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은 뭐야? 이런 식의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이거예요. AI가 내놓는 답변을 보면 이렇게 숫자 표시가 붙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출처 표시입니다. 이 번호를 딱 클릭하면 이 답변은 당신이 올린 바로 이 문서, 이 부분에서 가져온 겁니다 하고 정확하게 보여줘요. 신뢰도가 그냥 수직 상승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스튜디오라는 진짜 엄청난 기능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내가 올린 자료들을 가지고 클릭 한 번만 하면 팟캐스트 대본을 만들어주거나 예상 질문과 답변, 즉 FAQ 리스트로 뽑아주거나 심지어는 시험 대비 학습 가이드까지 만들어줘요. 그냥 원본 데이터를 완전히 새로운 컨텐츠로 재창조해내주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도대체 누가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 도구로 가장 큰 효과를 보고 있는지 실제 활용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학생이나 연구원분들이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아무래도 방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요약하고 분석해야 하는 분들한테는 이건 뭐 거의 필수템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사용법을 좀 더 자세히 보면 학생들은 강의 노트랑 교과서 넣어서 시험 요약집을 뚝딱 만들고요. 연구원들은 수십 편의 논문을 한 번에 넣고 그 안에서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거죠. 기업에서는 사내 규정이나 회의록을 넣어서 직원들이 질문할 수 있는 내부 지식 베이스로 활용하고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분야에 맞게 문제를 정말 스마트하게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도구가 가진 진짜 의미, 그 큰 그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건 단순히 편리한 도구를 넘어서는 개념이거든요. 한 사용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쓴 모든 걸 여기에 넣었더니 더 이상 모든 걸 기억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냥 내 노트북한테 물어보면 되니까요. 와, 이거 정말 강력한 말 아닌가요? 말 그대로 나만의 두 번째 내가 생기는 겁니다. 완벽하게 검색되고 심지어 생각까지 해주는 지적인 지식 저장소 말이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뭔가를 찾아 헤매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미 내 손 안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 거냐,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진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터져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AI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기억해 준다면 여러분은 그 남는 에너지와 시간으로 무엇을 새롭게 창조하시겠습니까?